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대표님 옷을 보니까 벌써 정말 가을이 찾아왔네요. 그렇죠?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가을 부동산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홀로 아파트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 자체는 결국은 뭐 모든 수급이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홀로 아파트가 뭐 어째 보면 저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까지 오른다. 이 얘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혹은 이런 아파트들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하나 혹은 뭐 주택을 하나 뭐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오를 것인가? 오르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근데 떨어질까 봐 고민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뭐 다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어떤 폭락론들이 존재했는지 한번 보시면 이 날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11월 21일입니다. 부동산값 폭락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뭐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락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뭐 아파트 등 주요 물건의 거래가 끊어지면서 이게 사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락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2000년대만 그런 게 아니고 2005년도에도 뭐 트리플 악재 만남 부동산 시장 또다시 먹구름 물음표입니다. 먹구름이 왔다가 아니고 먹구름이 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대부터 2005년, 2013년 뭐 지금 이건 제가 그냥 일부 뭐 예를 들어 과거부터 어떤 기사들이 있었나 싶어서 일부 검색만 해도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2000년대, 2005년대, 2014년대에만 여러분들이 어떤 집들을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 한 10개만 사놨다, 5개만 사놨다. 이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갭 투자도 굉장히 성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만 사놨어도 사실은 굉장히 지가 상승이 높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폭락론이 나올 때를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폭락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폭락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나왔을 때 이런 폭락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폭락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누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 정부 정책의 규제책이 나오는 그 시점이 폭락론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면 경성 최대 디벨로퍼 건축왕 정세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사입니다. 1936년도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글만 따온 얘기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인데요. 1936년도에 경성 최대 디벨로퍼 정세권과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1930년도에 경성에서 지어진 건축물의 거의 25%를 이분이 다 지었다고 합니다. 경성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이죠. 서울의 한옥집을 1년 동안 지어진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25채는 이분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농촌 인구가 도시에 집중됨으로 다량의 주택이 필요케 되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필요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 주택 가격의 폭등은 형언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으로 농촌 인구들이 다 모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급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수급 불균형이 되니까 집가는 형언할 수 없도록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오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시 주택 가격의 폭등은 2, 3년간 유지되었으나 경기 화량을 보게 되었다. 얼마로요? 400원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화폐 단위와는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200원 하던 게 400원 되고 뭐 100원 하는 게 3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딱 22년, 1922년경에 이르러 대폭락을 보게 되었다라는 금액 자체가 18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원 하던 것이 결국은 400원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180원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불과 2, 3년 동안은 폭등을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1, 2년간은 또 대폭락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안 주택가격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1923년, 24년 이래 다시 점점 높은 상태가 되어서 1930년에는 다시 상당히 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한 이 현재 시점 1930년, 36년은 어떻게 됐냐? 이 30년도보다 더 높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가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을 번 뭐라고 하죠?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80원 하던 것을 400원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원가 자체는 160원이었는데 160원짜리를 400원에 파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 뭐 240원 가량 수익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400원 계속 팔게 됩니다. 400원 계속 팔다가 이게 180원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400원까지 됐을 때는 원가 자체가 300원, 350원 이렇게 갔겠죠. 원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원래 보통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원자재 값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350원을 주고 계속 400원에 계속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원가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가치가 올라가고 호황을 맞기 때문에 계속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죠. 그런데 언젠가 폭락이 딱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350원에 지었어도 180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손해를 한번 봤죠. 그러면 영원히 180원에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180원에 있다가 이내 곧 30년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또 180원에 팔려면 또 160원의 원가가 되겠죠. 계속 요 정도의 이 갭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게 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익은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분이 경성 최대의 디벨로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호황기에도 계속 가지고 있고 불황기에도 잠깐 손해볼 수 있지만 이걸 팔아버리면 이 손해분을 다시 올라갔을 때 팔아버리면 이 손해분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의 상황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호황기 때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이렇게 높아진 시점에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상황. 왜냐? 폭락할까 봐 겁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으면 이 매입한 것들이 하나는 떨어질 수 있다. 두 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떨어진 가격에 또 잡게 된다면 이 가격 상승분은 결국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작정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냐?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많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별 집가지수 흐름인데 198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부동산 원이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뭐 조금 신뢰성을 좀 잃었다라고 하는 그 그래프이지만 흐름만을 보시자고요. 자, 이 흐름을 보시면 87년도에 저가격에 있었지만 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내 곧 지가 지수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어요. 91년도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폭락이 이 정도의 갭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60%에서 40%까지의 이 20%의 하락을 경험을 하기 싫어서 겁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은 어떻습니까? 3배 오르고 결국은 절반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배가 오르고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3배 이상이 올라 버리는 거죠. 자,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결국 오르는 건 2배, 3배, 4배씩 오르지만 떨어지는 건 결국 5분의 1, 뭐 절반도 사실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실거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무작위로 한번 뽑아서 왔는 실거래 그래프인데 2006년도에만 비교를 해도 2억 5천대, 3억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전에 2007년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거의 3억대까지 거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이게 3억대까지 떨어졌지만 영원히 3억대가 아니고 결국은 또 지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만 그러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 상승 높이나 이 각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흐름을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굉장히 다시 오르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고 그러면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편할 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좋을 그 근거 자료는 과거 이 하락 시점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상투인지 아니면 상투인지 더 올라가는지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 대세 흐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자, 대세 상승. 지금과 같이 뭐 나홀로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결국 뭐 가점까지 더 높게 본다. 이런 얘기 자체는 수요가 분명히 더 높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모든 사람이 원해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가치가 오르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 아파트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미분양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호황기에는 이 미분양 나는 아파트들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고 이 호황기에서 이 미분양이 과거에 났더라도 미분양이 다 없어지고 이 미분양 났던 아파트까지 가치가 오르는 이 현상은 여러분들의 결국 수급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젠가는 이 우리나라 뭐 서울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수급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호재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호재를 따라가게 되면 아파트 값이 이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GTX가 지금 들어왔어요. GTX가 들어오는데 이 GTX가 아직 확정만 난 상태고 어떤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GTX가 만약에 들어오는데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발전할 것 같아. 그러면서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지가가 올라가서 이게 너무 거품이 아니냐. 아직 뭐 아무것도 발표가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결국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되고 공사 현장에 먼지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폭락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모두가 원하는 곳. 그래서 앞으로 모두가 원할 곳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고 GTX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개통되는 곳, 대단지 택지가 조성되는 곳, 뭐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곳, 뭐 철도역이 생기는 곳, 신도시가 생기는데 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곳 이런 것들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곳에서 딱 버티고 있는 이런 폭락에 해지하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폭락 혹은 폭락이 오지 않더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 때문에 이 가격이 방어되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